1+1 이벤트에 추가 추석사은품 증정, 100% 국내 생산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구매 신물질이 그래핀입니다. 게르마늄 그래핀 경추백에는 99.9% 살균 향균 효과, 면역력 향상, 온열 효과, 음이온 원적 외선 등을 발산해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래핀 베개의 효능으로 편안한 수면의 질 향상과 우울증, 치매 예방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수면 후 어깨가 결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 거북목, 일자목으로 불편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문의 전화 010-4487-0949.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라이브 방송 송국근의 현장 정치 9월 27일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한 5분 동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5분 늦게 도착을 했는데 여기 댓글에 보니까는 혼술 마시고 넣나 보다 했는데 혼술 마신 건 아니고요. 지금 여의도 쪽에 들어오는데 차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오다가 중간에 내려서 거의 뛰어오다시피 했는데 5분이 늦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 더 알찬 이 분석과 방송으로 이 5분 늦은 데 대해서 사과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댓글을 보니까는 송 본부장 찐팬이었는데 한 달 비서무리 행보에 실망했는데 정신 차렸나 하셨는데 뭐 한 달이었던 적은 없고요. 한때 한동훈이 조기 등판해야 된다고는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왜 그러냐면은 총선에 지고 나서 보나마나 이 탄핵 정국이 조성이 될 텐데 그래도 한동훈이 전투력이 그때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이 빨리 등판해서 이렇게 이 탄핵 정국에 대처해야 된다. 그 본인이 결자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등판하고 당 대표 된 이후의 평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고 또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치를 하는 그 모습에는 저도 상당히 지금 실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지켜본다기보다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그런 쪽으로 논평을 보내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청 포인트는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적었죠. 징역형 추가 이재명, 뇌물죄 주범 문재인, 심우정 울렁증에 걸린 것 같다. 자, 오늘도 제가 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좀 정리를 한번 드리면은 와닿는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좌파 진영의 3명, 좌파 진영을 움직이는 이 세 사람은 누가 뭐래도 문이조죠.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 심판 대상인데, 문이조가 지금 전부 다 사법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사법 위기에 몰려 있는데 오늘 하루만 봐도 이게 과연 어쨌든 우파와 좌파가 같이 이렇게 가야지 정상적이어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데 좌파 진영이 완전히 지금 이 본인들이 지은 범죄 혐의 때문에 쑥대밭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헤쳐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탄핵 정국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오늘만 봐도 문재인, 이재명, 조국과 관련한 기사들은 무슨 뭐 국회의원으로서,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야당 대표로서 이런 뭐 정상적인 활동하는 거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전부 다 검찰 이야기, 재판 이야기 이런 건데 제가 간략하게 소개만 드려도 자 문재인 저번에 이 뇌물죄 관련해서 저 민주당에서 무슨 대책위원회를 꾸렸죠.
그 전 정권 뭐 탄압대책위원회 이런 걸 해서 그 한 10명 남짓이 있는데 그때 평산마을로 쭉 갔죠. 평산마을 가서 문재인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뭐 문다해 태국 가는데 자기는 도와준 것도 없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쭉 듣고 와서 이 사람들이 오늘은 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다고 갔습니다. 이거 항의 방문이 아니고 사실상은 협박하러 간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도 또 뭐 구호를 막 외치고 강기 어린 구판을 벌여주고 있다. 뭐 광란의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섬뜩한 이야기를 막 하고 그리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 만나겠다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안 만나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발, 면담은 불발. 저기 보시면은 전부 다 그 박범계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탄압대책위원회고 대책위원회 저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이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대책위원회에 소속 안 된 박범계나 뭐 이 사람들도 황희 그 문재인 정부 때 다 이 장관 자리를 다 하나씩 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쭉 가서 심우정 검찰총장 만나자 했는데 그 못 만나고 결국은 이진동 대검 차장이 대신 만났는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검사를 협박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협박을 했습니다. 이름을 딱딱 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검사들 이름을 대면서 이창수, 한연규, 박노산 검사 등 불법 수사에 가담한 모든 일을 끝까지 뭐 추적해서 일벌백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사들을 이름을 그대로 다 대면서 완전히 그 협박이죠. 끝까지 추적을 한다. 민주당은 뭐만 있으면 뭐 끝까지 색출한다. 끝까지 추적해서 그때 수박 논쟁이 일어났을 때도 정치 못하게 하겠다. 자기들끼리도 그러더니 검사 세 사람. 자, 이창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그 전에 전주지검에 이 타이스타제과 관련한 문재인 수사가 이 캐비넷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아무도 수사 안 했죠. 고발된 사건인데. 그런데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작년 9월에 전주지검장으로 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 사건입니다. 그 문재인 뇌물죄. 그래서 그때 올 초에 뭐 여러 명 민정비서관 백원우, 뭐 인사수석 조현옥, 그리고 중기부 장관, 중기부 차관, 또 이 키맨이라고 불리는 이 친인척 담당 행정관 신우석 줄줄이 다 불렀죠. 그래서 수사를 어느 정도 그 본궤도에 올려놓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처음에 들춰낸 사람이 이창수 검사장이죠. 그래서 이창수를 1번, 공적 1번 이렇게 딱 정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 2번이 누구냐? 2번이 이 한영규는 전주지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형사 3부 부장검사입니다. 지금 전주지검에서 형사 3부 검사 9명 전원을 투입해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영규 딱 찍은 겁니다. 그 다음 저도 이름도 몰랐는데 박노산 검사라고. 박노산 검사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전주지검에서 형사 3부에서 이 담당하는 그 검사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딱딱 찍어가지고 이 불법 수사라고 낙인 찍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일벌백계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자, 이 문재인 그러는 사이에 이 또 문재인의 키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우석 뭐 문다해 감시하라고 그 행정관에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줬더니 감시하는 게 아니고 수발 들러 다녔죠. 태국까지 가서 다 집 알아봐주고 문다해 그 애완견 토리도 또 태국으로 뭐 본인이 데리고 갔는지 누가 데려다 주도록 했고 뭐 문다해 집 등기하는 것도 대신해주고 숙박업 하는 거 관리해주고 그렇게 했던 신우석이 오늘 또 소환됐습니다. 그 전에 검찰에 압수수색되고 소환되고 했는데 본인이 입을 다물었죠. 무피권 행사해서 검찰에서 절대 필요한 정인이다 해서 얼마 전에 공판전 정인 신문이란 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나가가지고 무피권 행사했죠. 그때 무피권 행사를 한 이유가 신우석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피의자로, 그때까지는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피의자로 소환될지 모르는데, 자기 방어를 위해서 무피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 그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불렀죠. 자, 오늘은 아마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그 단계로 부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게
신우석의 소환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그때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추석 연휴 끝나면은 문다이 소환될 거다. 그리고 김정숙, 문재인 이 순으로 소환이 되는데 그 전 단계로 친인척 관리 담당 행정관이 소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과 관련해서 하루 종일 이런 뉴스가 나왔고 이재명은 지금 지금 아마 전전긍긍할 겁니다. 1차 구형에서 징역 2년을 받아서 쇼커를 받았는데 이제 D-3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이재명의 위정교사 구형이 나옵니다. 이 위정교사 구형은 지금 최대 한 5년 정도까지 나올 걸로 법조인들이 지금 내다보고 있죠. 3, 4년 보는 쪽도 있고 5년 보는 쪽도 있는데 이게 최근의 법원 분위기를 보면은 상당히 이 중형이 검찰의 분위기를 보면은 중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있다. 그때 2년 구형을 할 때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이 그 공판에 들어갔죠. 그쪽에서 검사들이 2년을 구형을 하기 전에 이창수, 직속 상관이죠.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재가를 받았습니다. 재가를 받았으니까 이게 오케이 했으니까 이제 전직 대표에게 그런 구형량을 때릴 수가 있었겠죠. 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도 합의하에, 검찰 수뇌부의 재가 하에 구형을 칠 텐데, 그래서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은 5년까지 또 가능하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이재명, 문재인 그랬고, 이재명 그랬고, 조국은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검찰의 선거법으로 송치됐습니다. 자, 그 검찰의 송치가 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고, 자, 먼저 아시아투데이 지면 신청 분석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인터넷판에 나온 기사들, 이 좀 생생한 이 기사들을 중심으로 행간의 뜻을 분석을 하고 읽어드리는 순서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기사는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민주 전 정권 탄압 대책위 대검 항의 방문, 광란의 탄압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 그 방문을 했는데, 정식 명칭이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탄압 대책위원회입니다. 대검을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광란의 정치 탄압을 적극 중단하라. 광란의 정치 탄압,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이재명 이야기도 하네요. 이재명 이야기도. 이거 다 이재명의 위원장 김영진이 이재명의 핵심 척건이죠. 7인의 멤버였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향한 370여 건의 압수수색과 4개의 재판을 진행하며 권력의 사냥개를 자처한 윤석열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향해서도 불법 수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왜곡이고, 선동이죠. 자, 4개 재판을 받는 게 왜 검찰 탓입니까? 4개 재판을 받는 7개 사건, 11개 협의를 받고는 이재명 탓이죠. 그리고 370여 건의 압수수색, 이 말을 계속 하는데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왜곡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370건이라는 게 어디 가서 검찰에 가가지고 압수영장 들이밀고 막 뒤지고 한 게 이게 370번 했다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한 200번 이상은 그겁니다.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그 법인카드 초밥 사고, 소고기 사고 한데 거기 카드 전표 한 장을 이것을 제출받은 것을 한 건에 압수수색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그거를 한 200건 했다,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도 이재명뿐이 아니고 이재명 관련자들 굉장히 많죠. 김용, 전진상부터 유동규 씨, 과거에 유동규 씨,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 백현동 사건 관련자들 다 합해가지고 이렇게 압수수색 많이 했다, 이렇게 지금 왜곡을 하는데, 검찰에 몰려가서도 오늘 지금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시아투데이 기사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리죠. 검찰 문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청와대 전 행정관 참고인 소환. 자, 일단 참고인입니다. 참고인 소환.
전주지검 형사 3부, 여기가 조금 전에 이 블랙리스트 검사로 꼽힌 한영규 부장검사.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이야기한 한영규 부장검사가 있는 곳이죠. 전주지검 형사 3부에 이 지금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 창건 신문 소환조사, 신우석입니다. 신우석. 원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가서 거기서 담당 업무가 친인척 관리. 그런데 친인척 관리란 건 곧 친인척이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라는 거죠. 민정수석실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감시하기는커녕 완전히 시중 들다가 끝났습니다. 시중 다 들어주고. 자,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지금 조국혁신당의 사무부총장입니다. 조국당, 조국이 만든 당. 자기가 민정수석으로 모셨던 그 조국이 만든 당의 사무총장으로 가 있는 신우석. 오늘 전주까지 갔다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자, 감찰 관련 업무를 감찰하라고 했는데 감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발을 들다가 나온 거죠. 기자들이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 도움을 줬느냐, 오늘 진술 거부권을 또 행사할 거냐,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은 없이 들어갔다. 신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남부지법에서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던 공판기일 전 정인신문에서 이 검찰을 80여 개 질문에 모두 진술 거부. 근데 그 질문을 보면은 이 혐의를 알 수가 있죠. 그 질문 안에 이상직과 2019년에 1년 동안 무려 85회 전화도 통화하고 문자도 주고받았다는 게 있습니다. 자, 전화통화 문자 왜 1년 동안 85회나 있을까요? 그 2019년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다혜 씨 의혹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까지도 출장까지 갔다 오면서 다 파헤치고 있었죠. 그러니 다급해진 이상직이 청와대 SOS를 친 거죠. 청와대 그 감찰 담당인데 실제로는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있는 신우석 씨와 이상직이 그래서 85차례 통화를 했다. 자, 그거 하나만 봐도 무슨 역할을 했는지 뻔히 보이죠. 신우석 씨. 이 검찰,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중에 딸이 갑자기 태국으로 갔는데 왜 갔는지부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입을 지금 꾹 다물고 있죠. 그렇지만 다른 이제 정황 증거들을 수사를 압수수색을 한 것들을 검찰이 제시를 하면은 또 입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원래 국회에서 보좌관 하면서 이렇게 국회 주변에 야당 주변에 있었고 문재인 쪽과 특별히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또 조국당에 가 있죠. 그래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 조국과 또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뭔가 또 이야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워낙 요즘 야당이 그 서로 서로가 서로를 겨냥을 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 만들어서 대검 검찰 가서 항의를 막 하고 해도 지금 검찰은 할 일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관 바로 참고인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오늘 또 검찰이 이재명의 입을 막아버리는 입장문도 하나 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지면심 정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검찰 대장동 진술조서 창작 이 주장에 사법방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대장동 관련 이재명 대장동 관련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인 유흥주점 운영자의 진술 조서를 창작했다 이 성명서를 막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 안에 위원회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또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뭐 이런 데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남욱 있죠. 남욱 변호사 오랜만에 이름이 나오는데 대장동 사건의 키맨 중 한 명이죠. 남욱을 비롯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그때 이거 한참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동규, 정진상, 김용, 그때까지는 다 한패였죠. 그 사람들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사실, 그때 룸사롱에서 술 사주고 했다는 거 계속 나왔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사실과 관련해 유흥주점 운영자가 정진상, 김용이 누구인지 기억도 못하고 이들이 성남시 실세이거나 이재명 전 시장의 측근인지 이름도 모르는데 검사가 이야기해주는 내용에 따라 진술조서가 작성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 룸살롱 주인이죠. 룸살롱 주인이 나는 그 아무것도 그 뭐 김용도 모르고 정진산도 모르는 사람인데 룸살롱 주인이 그 마치 이제 술 접대를 그쪽에서 받았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진술을 했다. 이것은 가짜 진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무슨 소리? 다 알고 그 룸살롱 주인과 그 정진상, 김용 다 아는 사이야. 이렇게 반박문을 냈는데 증거를 가지고 반박문을 냈습니다. 검찰이 검찰은 접대 당시 상황과 관련된 객관적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당사자들을 통해 확인을 해서 진술조서를 창정했다는 민주당 발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하면서 몇 가지 증거를 냈습니다. 증거. 그러니까 룸사롱 주인하고 이재명 쪽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정영학 그 회계사죠. 정영학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남욱이 강남에 있는 모 유흥주점 운영자 이 사람입니다. 룸사롱 주인과 이야기하는 대화 내용이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주점 운영자가 남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같이 온 사람들 술값을 계산해 달라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인데 해당 문자 메시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남욱이 유흥주점 그 룸사롱 주인에게 그 사람들 성남 실세들 맞아? 네 눈에 그렇게 보여? 유본, 정 실장, 김의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본은 유동규, 정 실장은 정진상, 김의원은 김용이죠. 그 사람들 실세들 맞아? 이렇게 물으니까는 그 룸사롱 주인이 맞아. 시장 측근들이 확실해.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룸사롱 주인이 김용, 정진상, 유동규를 모르는데 뭐 가짜를 진술했다. 이 민주당 주장이 엉터리라는 거죠. 이게 그 문자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검찰이 이게 지금 최근에는 뭐 정치권에서 주장을 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팩트를 가지고 반박을 하는 그 일이 지금 되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원석 검찰총장 때는 그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특히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 그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 들어선 지 얼마 긴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히 검찰이 제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자,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민 신청 분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지금부터는 오늘의 시청 포인트 하이라이트 이슈 집중해봅니다. 이슈 집중해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1심 앞둔 이재명 법원의 노골적인 해유와 협박을 같이 하고 있다. 해유와 협박. 자, 그런데 이게 좀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1심 하나는 11월 15일에 나오는 걸로 확정이 됐죠. 이 징역 2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이것은 11월 15일 확정이 됐고 또 하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위정교사에 대해서 구형이 나오면은 또 선고 날짜를 잡겠죠. 선고 날짜가 보통 1심 날짜를 구형 나오고 한 달쯤 후에 잡는데 그러면은 9월 말이나 10월 9월 말이나 10월 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달쯤 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 되겠죠. 10월 말이나 11월 초인데 그러면 11월 초에 초중순에 2개의 1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2개의 1심 선고. 근데 하나는 벌써 그 구형 2년 받았으니까
100만 원 이상 벌금돼서 모든 게 날아갈 게 거의 이제 확실하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돼야 되지만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정교사는 그보다 더 중한 형량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1심이 어느 것이 먼저 나올지 모릅니다. 아마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선거법을 하는 한성진 부장판사가 1심 선고일을 11월 15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위정교사를 하는 김동현 부장판사는 아마 그보다 뒤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원래 한 달 안에 잡으면은 11월 초까지 잡아야 되는데 그 11월 15일 뒤로 왜? 폭탄 돌리기 해야 되니까. 어쨌든 1심 이재명의 첫 1심 선고 땅땅 치는 게 가장 먼저 치는 판사가 가장 많이 이 개딸들에게 시달리겠죠. 뭐 현실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고 날짜를 또 장기를 부려서 워낙 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질질 끌어왔던 김동현 재판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그 뒤로 또 잡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가을에는 요새 가을 짧습니다. 가을에는 1심 판결이 2개 나온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자, 그 전에는 이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발의도 하고 막 그 통과도 시키고 직무정지 시키고 했죠. 근데 판사는 아직 한 명도 탄핵을 발의한다고 겁만 주고 발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겁은 계속 좋았죠. 한 달 전, 구형 나오기 전까지, 직전까지, 2년 징역형 구형 나오기 직전까지 이재명은 계속, 판사들에게 겁을 줬습니다. 겁을 주고, 무슨 최고위원들을 동원해서 이언주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본인들, 판사들도 잘 알고 있을 거다. 1심 유죄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협박을 했죠. 협박을 하고, 소위 말하는 법 왜곡죄라는 것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또 기소 과정에서 그리고 또 판사가 판결 과정에서 법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그 검사 판사를 처벌을 하겠다는 게 법 왜곡죄입니다. 법을 왜곡해서 적용을 했다. 그래서 징역 10년 이하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판사까지 넣겠다 이렇게 했죠. 그게 이제 구형이 나오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2년 전에 2년형 구형이 나오기 지난 20일이죠. 그 전까지는 판사들에 대해서 막 협박을 합니다. 탄핵할 거야. 검사 탄핵하는 거 당하는 거 봤지? 탄핵할 거야. 법 왜곡죄 해가지고 올가 넣을 거야. 나중에 징역 10년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때 또 그런 말도 했습니다.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할 거야.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하는 통제겠죠. 자, 그렇게 막 협박을 했는데 구형이 딱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판사들을 뺍니다. 법 왜곡죄에서 뺐습니다. 일단 법 왜곡죄에서 그 대상을 법 왜곡죄 적용하는 대상을 그전에는 검사 판사 하더니 검사 등 수사기관 그래서 경찰까지 여기만 이제 법 왜곡죄 대상 판사는 일단 빼줄게 빠져있어 이렇게 됐죠. 또 하나 법원에 선물을 줍니다. 뭐냐면은 이 로스쿨이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그 전에 사법고시 때는 판사들이 이제 그 연수원 졸업하면은 우수한 성적 순으로 판사들이 쫙쫙 임명이 됐죠. 근데 로스쿨 제도가 있고 나서 판사는 임용 고시를 치는데 이 법조 경력이 지금 현재 5년 이상 그러니까 판사를 하든 검사를 하든 5년 이상이 돼야지 이 판사 임용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지금은 5년이지만은 앞으로 늘어납니다. 그 판사 임용 기준이 그러니까 법조 경력이 내년에는 7년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2029년에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7년, 10년으로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법원 입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판사들을 수혈이 좀 쉽지가 않죠. 경력이 쌓여야지 이제 판사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는. 그럼 판사들이 충원이 안 돼 어려우면은 기존의 판사들이 업무량이 많아지는 거죠. 사건은 계속 들어오는데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이게 법원의 수건이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5년으로
법조인 생활 5년, 변호사 생활이나 검사 생활 5년만 하면 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이걸로만 하자. 뭐 7년, 10년, 나중에 10년까지 가면은 올 사람도 없어. 그 변호사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누가 판사로 오겠어? 변호사 월급이 훨씬 많으면, 수익이 훨씬 많으면은. 그래서 법원의 수건 사업이 5년으로 묶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한번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5년으로 묶는 거.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판사들은 그래도 경력이 좀 있고 사회생활을 많이 해야지 제대로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건 못 줄여. 반대를 했습니다. 김용민도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반대했던 김용민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묶자고. 그냥 5년으로. 판사 수건 사업 들어주자고. 그래서 법사위가 그거젠가 통과를 했는데 바로 본회의, 바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판사들 수건 사업을 들어준 거죠. 무슨 뭐 그전에는 이제 그 반대하던 내용을 그대로 써가지고 판사들 수건 사업을 들어준 겁니다. 이게 뭐냐? 판사에게 선물 준 거죠. 그러면 지금 1심 판결을 내릴 판사는 6명입니다. 전체 판사들 한 3,000명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6명입니다. 판사 6명이 그러니까는 서울중앙 형사 33부 합의부 3명 그리고 34부 합의부 3명 해서 6명이 이제 1심 판결을 각각 내리게 되는데 이 판사들은 민주당이 이재명이 이렇게 당근을 던져줬죠. 그러니까는 법원 전체에 법관들한테 판사들한테 그러면은 이게 강력히 처벌하는데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라고 그건 해유책을 쓴 거죠. 해유책을 썼습니다. 이 법 왜곡죄가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법 왜곡죄는 유럽에서도 뭐 법 왜곡죄를 시행을 하고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재명 쪽에서. 근데 법 왜곡죄를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독일입니다. 독일. 근데 독일의 법 왜곡죄가 가장 이슈가 된 건 언제냐 하면은 나치 시절에 히틀러의 나치 시절에 나치에 부역했던 판사들 그리고 동서독이 나눠져 있을 때 동독 공산당에 부역을 했던 판사들을 나중에 법 왜곡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법 왜곡죄라는 건 원래 독일에서 시작이 됐는데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판사들을 대상으로. 나치에 부역한 판사 그리고 동독에 부역한 판사. 그런데 그걸 이제 한국에 도입해서 처음에는 판사 검사 다 한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판사는 뺀다. 1심에서 알아서 해 이 말입니다. 판사들에게 1심에서 알아서 해. 부담 느낄 수밖에 없죠. 그 6명의 판사들은 이게 법원 전체와 관련해서 선물을 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판사들이 자고우면하지 않겠죠. 지금 뭐 법대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합의부고 특히 이 선거법에서 인형 구형 받았죠. 인형 구형은 양형 기준표의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이 경우에는 양형 기준표상 징역 2년이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최고치를 구형을 한 거죠.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검찰이 애매하게 뭐 벌금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이거 100만 원 이상 치기가 좀 애매하죠. 그 상황에서 100만 원 이상을 1심에서 선고를 하면은 개딸들이 막 소동을 벌이겠죠. 자, 그런데 최고치를 검찰이 구형을 해준 거죠. 2년. 그러면 법원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나는 한 기준치 정도만 양형 기준표상의 기준치 최고치는 2년이고 기준치 정도만 하면은 욕먹을 일은 없겠죠. 이제 기준치가 징역 8개월 이상 또는 벌금이 200만 원부터 뭐 700만 원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담 없이 1심 판결을 할 수가 있고, 위정교사도 마찬가지죠. 한 5년 그냥 징역을 구형을 해주면은 징역 한 2년 치기 쉽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민주당에서 막 당권을 투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당권은 받고 그대로 법대로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거죠. 다만, 자,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다.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이 나왔다. 그럼 민주당이 아마 법도 고칠 겁니다. 법도 고쳐서 법관 경력 10년 이상 다시 원위치, 그리고 법 왜곡죄 판사 포함, 그러다가 더불어 판사 탄핵 추진. 좀 전에 검찰에서 오늘 대검 가가지고 뭐 이창철을 비롯해서 3명 블랙 리스트 찍었다고 했죠. 이제 판사들, 6명 특히 판사들, 형사 33부, 34부 탄핵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면은 정말 국민이 막아줍니다. 국민 여론이 막아줍니다. 법조인들을 국민 여론이 막아주니 그렇게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법대로 1심 맡은 이재명 법원의 노골적인 해요와 협박을 하고 있지만은 법원 수건사업 해결 법안 통과를 하고 법 왜곡죄에서 판사들을 일단 제외하고 판사 탄핵, 좌표 찍기, 위협도 계속 하고 있지만 법대로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지금 오늘을 제가 그 시청 포인트, 징역형 추가, 이재명 이제 곧 징역형 추가되죠. 그리고 뇌물죄 주범 문재인, 자, 비겁한 문재인, 자, 지금부터 대책이 뒤로 숨었다, 이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광고 영상 하나 보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1+1 이벤트에 추가 추석 사은품 증정, 100% 국내 생산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구매 신물질이 그래핀입니다. 게르마늄 그래핀 경추백에는 99.9% 살균 향균 효과, 면역력 향상, 온열 효과, 음이온 원적 외선 등을 발산해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래핀 베개의 효능으로 편안한 수면의 질 향상과 우울증, 치매 예방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수면 후 어깨가 결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 거북목, 일자목으로 불편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문의 전화 010-4487-0949. 네, 그래핀 베개입니다. 아투TV 구독자 특별 1+1 이벤트가 있습니다. 살균, 항균 효과에 뛰어나다는 99.9% 그래핀 베개고, 100% 국내 생산입니다. 면역력에 도움 주고 원적의 선을 발사해서 우리 몸에 활기도 넣어준다. 거북목, 일자목으로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010-4487-0949로 문의 주시면 1+1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매 문의는 010-4487-0949입니다. 자, 오늘의 이 시청 포인트. 첫 번째는 제가 1심 앞둔 이재명 법원의 노골적인 해요와 협박을 말씀드렸고, 자, 비겁한 문재인, 대책이 뒤로 숨어버렸다. 대책이 뒤로 숨어버렸다.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이 많은 수사를 받고 어려움도 겪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뭐 정치보복 이야기도 나왔고, 또 심지어 구속되기도 했고,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직 대통령도 계시고 하죠. 그렇지만 그 전직 대통령들은 수사를 받고 할 때 국민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억울하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성실히 포트라인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뭐 포트라인에 서가지고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하든지, 그리고 이 골목 그
뭐 기자회견이었던 거예요.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골목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뭐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고 뭐 떠나든지 국민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도 5년 동안 나라를 경영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면은 당연히 국민에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검찰이 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수사를 하는데 국민이 지켜달라고 하든지, 기자회견을 열어도 몇 번을 열으셔야 되죠. 퇴임 이후에, 퇴임 때, 재임 중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퇴임 이후에 지금 2년 이상을 문재인 수사, 김정숙, 무슨 간봉권, 특활비요. 이것저것 다 쏟아지는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고, 특히 지금은 뇌물죄입니다. 뇌물죄인데 그냥 뇌물죄가 아니고 이 뇌물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게 다 나오죠. 5천만 원권 보자기에 싸가지고 문다혜에게 뭐 이상한 방법으로 전해줬다. 이런 것도 나오고, 이 반려견 토리까지 태국으로 보내는데 청와대 참모가 동원이 됐다. 청와대 경호원 계좌로 돈을 보내서 그걸 또 한국에서 뭐 돈 세탁을 한 흔적이 있다. 특히 특활비 같은 거는 문재인의 특활비죠. 우리네 특활비. 그러면 뭔가 국민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오히려 엉뚱하게 뭐 총선 때 나와서 뭐 지원 유세를 다니고 이러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이재명이 동병상련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입장에서는 문재인 이 뇌물죄 이슈를 막 키워야지 이재명 자기의 리스크 1심 판결에 대한 관심이 좀 덮어지는, 어느 정도 덮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만들어줬죠. 전직 대통령 전 정권 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줬죠. 그거 만들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평산마을을 간다고 하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이 오라고 해서 마치 무슨 국정 논의하는 것처럼 테이블에 저렇게 앉아서, 저 사진입니다. 국정 논의하는 것 같죠. 저기서 이 검찰 수사 어떻게 패할까? 그거가 지금 꼼수 대책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국민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기다 대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근거로 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이 오늘 대검 항의 방문한다고 쳐들어갔던 겁니다. 그 쳐들어가는 거, 문재인이 쳐들어가라고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죠. 문재인이 저기서 했던 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말인데, 저 사람들에게, 국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저 정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전해진 거는 검찰이 이재명에게도 그렇게 하고 나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나.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검찰이 야당 대표인 이재명도 막 탈탈 털고 없는 죄를 막 만들어내고 문재인 대통령제는 자기에게도 막 하는데 국민에게 없는 죄를 얼마나 덮어 씌우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반 국민은 평생 살아가면서 검사 앞에 서는 국민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이재명이나 문재인 본인이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는 9명의 검사가 총 투입돼서 청와대 당시 참모들 20명 이상을 소환을 했고, 특히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까지 다 소환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은 하나도 없이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했던 게 별건 수사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별건 수사를 다 한다. 별건 수사. 별건 수사는 원래 이제 보통 기업인들 이렇게 횡령 배임 혐의로 수사를 하다가 이제 다른 것이 나오면은 그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검찰이 인지를 한 건데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별건 수사를 너무 심하게 하면은 막 없는 거를 막 털려고 하면 문제지만은, 자,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이상직에게서 뇌물 받은 혐의, 서창호, 옛사위 서창호 씨 이 월급 명목으로
뇌물 받은 것 2억 2,300만 원이죠. 그 혐의를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는 수상한 돈 흐름이 있고 뭐 보자기에 싸가지고 돈을 뭐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문다혜에게 줬고 문재인이 받아야 될 이 그 출판사에서 받아야 될 2억 5천만 원을 문재인이 안 받고 문다혜가 받고 청와대 경호관 계좌로 문다혜 돈이 흘러갔고 그럼 이거를 다 봤는데 그 수사를 하면서 봤는데 그거를 수사를 안 합니까? 그걸 좀 묻어두라는 이야기인가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 문재인의 그 뇌물죄 성립이 일단 경제 공동체로 출발을 하죠. 문다혜와 경제 공동체여서 이제 제3자 뇌물이 아니고 직접 뇌물이 되는 건데, 자, 문다혜에게 생활비를 주다가 생활비를 안 주기 시작한 것이 이 2018년 문다혜가 태국으로 이주했을 때다. 2018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018년에 이주했을 때부터 안 줬다. 왜? 이상적이 대신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라는 거죠. 문재인이 줄 돈을 이상적이 주니까 이상적에게 뇌물 받았다는 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이 돈을 계속 그 생활비를 줬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 공동체 아니냐. 이렇게 됐죠. 그런데 문재인이 이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이제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 생활비 쪽으로 준 게 아니고 임대료로 준 거야. 임대료. 무슨 말이냐면은 사위 서창호가 그때 이 태국 가기 전에 구기동에 자기 빌라가 있었죠. 구기동 빌라. 그거를 나중에 이제 뭐 태국으로 갈 때 문다혜에게 이상하게 증여를 하고 또 팔고 이제 태국 가고 그런 집이 하나 있었는데 문재인이 그 집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2016년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되기 전에 2016년까지 거주를 했기 때문에 거주를 해서 돈을 줬다. 임대료를 줬다. 임대료를 준 거지 생활비 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 빌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빌라이길래 그거 임대료 가지고 문다혜 씨 가족이 다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인가. 뭐 그거는 임대료를 더 많이 썼을 수도 있죠. 근데 시기가 안 맞아요. 시기가. 제가 조금 전에 2018년부터 그 이상직에게 돈 받고 지원이 끊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2016년까지 거기 살았던 거죠. 그럼 2년 동안은 딴 데 가서 살면서 문재인이 2년 동안은 딴 데 가서 살면서 임대료를 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딸에게. 앞뒤가 안 맞는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 그걸 또 듣고 왔다고 그걸 언론에 또 해명이라고 또 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문다혜 태국 이주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일절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청와대 참모들 20명 이상이 지금 소환이 됐고 돈이 왔다 갔다 한 그 흔적들이 다 있는데 중진공 이사장을 시켜주고 나중에 국회의원 배치까지 달아주고 이제 도와줬으니까 태국 이주를 도와줬으니까는 이상직이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 깡그리 못 사고 그냥 나 도와주지 않았어.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그걸 또 듣고 온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막 그렇다고 합디다 뭐 그러고 이 문재인이 뭐 화가 많이 난 것 같다는 이런 말까지 하고 다닙니다. 그 갔다 온 사람들이. 화는 국민이 내야지 왜 본인이 화를 냅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책이 뒤로 숨어버렸고 오늘 대책이 대검 항의 방문 쇼까지 이제 벌였습니다. 이거 완전 쇼죠. 대검에 항의 방문 한다고. 항의하는 게 아니라 급박하러 간 거죠. 항의 방문 쇼까지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선택적 병명으로 뇌물 일관을 하는 뇌물 혐의자 문재인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은 본인이 대통령 재임 중에도 항상 꼭 말을 해야 될 때는 안 합니다. 말을 해야 될 때 입을 열고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자기에게 조금 불리하면은 그걸 가지고 막 역정을 내고 그랬죠. 문재인 재임 때 조국 사태가 터져서 그렇게 나라가 어지러웠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문재인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자로서 임명권자로서 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기자회견 때 기자가 물어보니까는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나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윤미향 사태 때도 문재인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시끄러운데도 문재인은 말 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뭐 초청도 하고 해서 정치적으로 뭐 활용도 했는데 그런 큰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이 있는데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재임 중에 말 안 했습니다. 선택적으로 침묵을 하고 또 선택적으로 분노를 하는 경로했다 이런 말을 하고 나왔는데 경로했다고 나온 게 제 기억에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다 본인 개인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는 지금 살고 있는 그 평산마을을 대통령 임기 중에 이 사저 신축 공사를 하는데 그 농지법 위반이었습니다. 그 농지를 사려면은 그 용동 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뭐 농사 경력 10몇 년 뭐 용동 계획서 막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농지를 샀죠.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되니까 그때 문재인이 반응을 했습니다. 다른 거는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도 반응을 안 하던 문재인이 그때 좀스러운 일이다, 민망한 일이다. 그걸 문제 삼는 야당과 언론을 두고 좀스럽다. 그러면서 경로했다. 그 말이 좀 그때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경로했다고 이야기 놓은 게 뭐냐면은 일반 그 시민단체 대표가 문재인의 국정 운영을 비판을 하는 전단을 그때 국회에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을 뿌린 사람을 이 모독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본인을 비판하는 국민을 모독죄로 고소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같은 이런 엄청난 그 파문이 일어나는데 입은 다물고 있다가 자기와 관련된 농지법 위반 또 자기를 비판하는데 여기서는 적극적극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지금 퇴임 후에 이렇게 뇌물죄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또 부인 배우자 이야기, 김정숙 이야기, 문다혜 이야기 이렇게 시끄러운데 국민에게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거기 가서 자기를 고하러 왔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구구절절히 그런 식의 변명을 한 것이 지금 전직 대통령의 현 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재명, 문재인 다 이런저런 그 사법 위석과 관련된 일들이 있었는데 조국도 오늘 하나 있었습니다. 조국. 민낯을 드러내면서 사법 위기 또 하나 추가. 조국. 딸 학이 박탈당했죠. 학위하고 그 오사면허 박탈당했죠, 사실상. 근데 그거를 반납했다. 스스로 반납했다. 이렇게 우겨가지고 오늘 그 국회의원 선거법, 공직선거법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남대문 경찰서에서 수사하다가 이거는 위법 혐의가 있어 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빠르죠. 그래서 10월 10일이 공소시효 만료인데 선거 후에 6개월. 그러면은 검찰이 또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조국은 또 하나의 이 재판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런데 조국은 그 전에 아들도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왜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선거법 위반의 내용은 이겁니다. 조국 4.10 총선 앞두고 딸 조민의 학위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검찰에 오늘 넘겨졌습니다. 지난 3월 27일 총선 앞두고 4.10 총선이었죠. 그때 외신 기자 간담회에 조국이 나갔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참 딸이 조민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 외국 기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딸이 사실은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뭐 부산대 의전원도 졸업을 하고 의사까지 됐는데 국법에 따라서 그러니 이게 법이 잘못 적용을 해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법이 검찰이 잘못 적용을 해서 어쨌든 그런 결정이 나니까 국법을 존중해서 스스로 반납했다.
반납한 게 아니고 박탈당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상 지금 이재명이 재판받고 있는 거 거짓말,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 박근혜 국토부 압력이다. 그 김문기 씨 몰랐다. 이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이제 1심 2년형이 나왔죠. 자, 그러면 1심이 아니고 구형 2년형. 그거는 이제 거짓말을 한 혐의로 남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된 겁니다. 자, 경찰은, 수사를 했던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 거야. 자, 박탈당한 것을 반납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조국 딸 조민, 그리고 조국 아들 조원이라고 했죠. 조원이 얼마 전에 또 이 꼼수, 그러니까 조원의 꼼수, 조국의 꼼수죠. 아들이 뭐 시킨 대로 했겠죠. 조국의 꼼수가 또 하나, 조선일보에서 그때 보도가 돼서 이게 빈축을 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조원이, 제가 그냥 말씀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조원이 연세대 대학원을 다녔죠. 그 정외과 대학원을 다녀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그게 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 한 번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할 때 원서를 하나 더 냈는데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최강욱이 로펌에 있을 때 만들어준 가짜 인턴 증명서. 조국 아들 가짜 인턴 증명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최강욱이 나중에 실형을 받고 배치도 날아가고 했는데, 그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받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조국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 그냥 학위 반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작년 7월인데, 작년 7월에 학위 반납하겠다, 그 논란이 있으니까 반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 반성을 하나 보다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는 7월에 반납하겠다고 했을 때 이미 서울대의 석사 과정에 합격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석사 과정을 마쳤다는 것을 서울대에다가 전형할 때 냈겠죠. 그리고 서울대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연대 학위도 있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학위를 이제 받게 됐으니까 연대 학위는 반납하겠다. 완전 꼼수죠. 마치 그때 뭐 서울대 합격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마치 이 자성을 하는 것처럼, 자성해서 반납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또 반납이라는 표현이 안 맞죠. 나중에 연대에서 박탈을 했습니다. 반납은 형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죠. 박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반납하겠다, 박탈 당할 걸 반납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박탈을 당했고, 그때 이미 서울대 합격해놓고 꼼수로 반납을 한다. 마치 자성하는 것처럼. 자, 그렇게 내로남불 이야기를 하고 많이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지난 선거 때도 또 거짓말을 하고 해서 또 하나 재판을 받는데, 이것도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이재명처럼 모든 것이 날아가죠. 국회의원직도 날아가고 당대표직도 날아가는데, 조국은 100만 원 이상 나중에 받아도 이미 그때는 날아갈 국회의원이나 대표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보다는 먼저 대법원 확정 판결, 입시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확정 판결이 당장 다음 달이라도 나오면은 조국은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자기 발로 감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조국에 대해서 재판이 하나 더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5분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는 5분을 더 하고 있습니다. 한 2분만 더 하면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금요일에는 매주 2주의 인물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해드립니다. 이번 주 2주의 인물, 베스트, 워스트 한 사람씩 말씀을 드릴 텐데, 베스트 인물은
고 장기표 선생. 지난 일요일에 돌아가셨죠. 제 유튜브에도 여러 차례 출연을 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 거리의 투사, 영원한 제야, 국회의원 7번 출마를 했는데 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특검 폐지 운동본부 상임대표, 특검 폐지당이라는 것도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이번에 또 원내 입성에 실패를 하고 암투병을 하시다가 지난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삶을 기리면서 제가 어쨌든 2주의 베스트 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2주의 워스트 인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죠. 어제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본회의장 사기극이 일어났죠. 본회의장 사기극. 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양쪽이 여당은 한석훈, 야당은 이숙진 이렇게 선출안을 그러니까 각 정당이 추천하는 서로 이제 처리해주기로 합의를 해놓고 야당 추천한 이숙진만 통과시키고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은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사기죠, 사기. 다 같이 우리가 추천한 사람, 그래 당신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통과시키자, 그래 오케이 해서 합의해놓고는 자기들만 싹 통과시키고 여당 추천한 사람은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부결시킨 이유가 한석훈 후보자였는데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을 이렇게 탄핵하고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재명 비판했다고 이걸 또 부결시켜 버렸는데, 원래 이런 여당목, 야당목이 있는 이유가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여당목이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추천을 했고, 야당에서도 박찬대가 오케이 해놓고는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일종의 사기극을 벌였다. 그래서 워스트 인물은 박찬대, 그렇게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예, 오늘 교통 상황으로 5분 늦게 시작을 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또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 토요일, 모레 일요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송국근의 현장 정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1+1 이벤트에 추가 추석 사은품 증정, 100% 국내 생산 노벨 물리 학상을 수상한 구매 신물질이 그래핀입니다. 게르마늄 그래핀 경추백에는 99.9% 살균 향균 효과, 면역력 향상, 온열 효과, 음이온 원적 외선 등을 발산해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래핀 베개의 효능으로 편안한 수면의 질 향상과 우울증, 치매 예방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수면 후 어깨가 결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 거북목, 일자목으로 불편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문의 전화 010-4487-0949.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